네, 이번에는요, 무역 규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부분은요, 대외무역법, 그리고 원산지 관련법, 특히 원산지 표시 제도,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자주 출제될 수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무역에 관련, 무역 계약이나 결제, 운송, 그리고 중재에 관련된 이런 다양한 법들이 역시 많이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런 것들은 각자 이론서에 나오는 그 내용, 이론 내용,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각자 규칙이 다 나오죠.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되실 겁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니드로이트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. 네, 그 부분도 역시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거 보도록 할게요. 이것은 이제 원산지 표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. 네. 자, 세관장이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딱 3가지로 그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것은 외우고 계셔야 되겠네요. 네. 자, 이 3번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은 다 원산지 관련 법에서 다 이미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. 자, 예를 들어서 환적되는 외국 물품 중에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이 물건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에 부합되지 않게 표시된 경우, 혹은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네, 이런 것들은 이제 물품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3번에 대해서는 즉 그 수정 지시를 수행한 경미한 원산지 표시 위반 이런 것들은요 대상 물품으로 그 제한할 수 있는 대상 물품으로 규정하지 않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3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자, 이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생소한 용어들이 되게 많은데요. 별거 아니에요.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. 자, 이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CISG랑 유니드로이트의 차이를 알고 있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우리 그 다른 시간에도 제가 CISG 몇 번씩 강조를 했는데요. 이 CISG라는 것은 무역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법이자 규칙 혹은 협약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. 처음에 얘가 딱 스타처럼 이렇게 생뚱맞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. 이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. 그죠? 그 첫 번째 논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유니드로이트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만든 기본 규칙이 있었습니다. 네, 그게 바로 요겁니다. 이 2가지 아주 대표적이죠. ULIS와 그 다음에 ULF라는 것이 있었어요. 네,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요. 이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더 갈고 닦고 해가지고요. 이 CISG라는 것을 탄생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고 계시면 이제 응용해서 푸시면 되는 것이고요. 자, 그러면 1번 좀 보도록 할게요. 유니드로이트 원칙은 국제사법통일협회가 제정한 국제협약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. 바로 1번이 틀렸어요. 왜냐하면 유니드로이트라는 것은요. 이 용어가 틀렸습니다. 이것은요. 유니드로이트는요. 사법 통일 국제연구소를 의미합니다. 연구소 이름이면서도 걔네가 만든 원칙을 유니드로이트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. 자, 그럼 2번 보도록 할게요. CISG는 이 유니드로이트에 이거에 기초를 두고 있다. 네, 맞습니다. 그 다음에 3번. 유니드로이트 원칙은 상사 계약에 관한 일반 원칙을 모은 해석서이다. 네, 맞습니다.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. 자, 얘는 내용이 훨씬 더 포괄적이었다면 얘는 훨씬 더 이제 상사 계약에 관련된 그 무역 계약에 관련된 아주 그 내용을 아주 그 축약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4번 볼게요. CISG 적용 범위는 얘네보다는 훨씬 더 제한적이고 구체적입니다. 왜? 무역에 관련된 내용만 쫙 모았기 때문에. 그래서 역시 4번도 맞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린 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요. EBS 무역 영어 중에서 핵심 출제 경향 분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챕터별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하나하나 찝어드렸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